자, 정열민 차장과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코를 아까 이제 뭐 잘라가지고 네. 얘기했는데 이제 미코의 가보시죠. 단점은 이제 저런 이제 메자닌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뭐 BW나 또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재무제표에 약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미코라는 이 관계사들의 현재는 이제 반도체와 함께 현재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진짜 제가 알기로는 십수년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SOFC 그러니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사업을 그러게요. 10년 넘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죠. 정부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은 뭐 길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유튜브에 좀 자세히 해주셨던데요. 제가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뭐 가정용, 뭐 산업용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 맞아요. 투자가 들어올 때 사실 이따도 언급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난 10년간 이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도 상관이 뭐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해놓은 거에 비해서 저는 뭐 10년 이상 뒤처졌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지표를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코의 이런 좀 산업용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좀 이렇게 용량이 크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그에 준하는 이제 그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신도시 같아요. 환경.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실 태양광, 풍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풍력은 이제 소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수소 사실 정부는 지금 수소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뭐 자동차가 아니라 건물 안에 각 가정마다 건물을 운영하려면은 저 셀 단위로 여러 개를 적층하면 되는 거고 가정용은 하나씩. 그렇죠. 근데 LNG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도시가스를 이제 변환시키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로 해서 에너지 자립도 물론 이제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제품을 대한민국에 깔아놓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 들여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전시 효과가 있으니 너희들도 우리나라 거 갖다 써봐라. 좋다. 이런 식의 약간 시제품을 대한민국에 설치하려는 의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뭐 작은 시장, 작은 땅덩어리에 뭐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삼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SOFC에 대한 이 모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좀 있다고 보고 종목으로 맞아요. 보더라도 저는 이제 뭐 그간 올라왔던 것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 정도 올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가 일단 멍석을 좀 깔아줬고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린 에너지라는데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도시 한가운데에 풍력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네.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제 이 컴팩트하게 각 가정마다 이제 보일러 놓듯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저는 성장성은 아주 크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컨비네이션이죠. 해상 쪽은 그 풍력 쪽을 많이 산발적으로 그것도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성이라서 이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 시설들은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풍력 풍력은 이제 약간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일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또 이 좁은 이 삼면 바다에서 어업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어떤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취하려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가정용 보일러 같이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유일무이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말씀드릴 수 태양광 있겠습니다. 패널 같은 것도 같이 병용을 할 거고. 병용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컨비네이션인데 수소와 관련된 셀 단위의 그 기업은 미코. 네. 요거 하여튼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자세히 설명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오늘 어떻게 준비하라. 이렇게 기업은 미코 나왔고. 시간이 지금 좀 빠듯한데요.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를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 금요일 날 메모리 시장 반도체에서. 아주 좀 피곤한 시장이었습니다만 저는 SK 하이닉스가 딱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SK 하이닉스 주가만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합권에 끝났죠. 물론 뭐 지수 관련되고 그린 뉴딜, 뭐 데이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치고받고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딱 꽂힌 게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꽂혔어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저건 추억이란 뜻입니다만. 네.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전반의 어떤 바닥 시그널이 좀 포착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시장 얘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조 이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뭐 시장의 하락, 모 레포트를 좀 인용을 하자면 지금 올라왔는데 절벽을 볼 것이냐, 절경을 볼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는 한 이번 일주일 정도는 올라온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절경을 더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절병?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절경을 볼 것이냐. 아, 절경. 절벽을 볼 것이냐. 네. 이제 이 상황인데 이제 여기까지 같이 올라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신규 지수, 뭐 펀드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정부 정책 맞물려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저는 이번 주 내내 강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다들 그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고 신규 지수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써주느냐 안 써주냐 이게 사실 전분이 아니냐를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코스피 200 플러스 뭐 일부 지수 이렇게 좀 들어가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렇죠. 내용이군요. 이 운용사가 벤치마크로 선정이 사용하지 되고. 않으면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사실 지수 만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공인화시켜서 뭐 ETF가 설정되고 네, 네. 뭐 이런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 실제 수급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징 수급이 지수가 올라면 있지만. 국민연금이 연금이 그걸 써줘야 네.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내에서는. 쓸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간 것 같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뭐 한화솔루션부터 뭐 두산피어스 뭐 LS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앵커께서 포괄적이고 만세를 많더라고요. 불렀다. 만세가 좀 나쁜 의미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호를 부르셨던 뭐 신성에인지 같은 종목들도 이번 주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에너지.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뭐 그 국채를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금리가 좀 그거는 이제 올랐어요. 매크로 얘기인데 뭐 그걸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네, 너무 뭐 텐션이 어쨌든 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뭐, 찝찝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국내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 5조 원 팔았네, 뭐 셀코리아네, 뭐 그쵸. 나가네, 뭐 말이 많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수익률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왔기 10년물 때문에. 기준 0.72 미국채 얘기인데 예, 그것도 좀 그러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계적으로 좀 바이오들은 조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벽을 볼 것인가, 절경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뭐 네. 동시만기도 있고 그러면 지수가 빵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지수는 닫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슈 있는 애들이 간헐적으로 퉁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맘 편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좀 보시자. 역시 인도 쪽의 어떤 데이터 센터들 건립 움직임, 또 네. 미국의 뭐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 뭐 AMD나 인텔 이런 건 빠져도 이쪽 장비 쪽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물 가격, 그리고 이 경쟁사들의 생산량 조절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뭐 지금 당장 빵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시그널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음 네. 편하게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SK 해보셔라. 하이닉스 색깔 반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SK 하이닉스. 네. 자, 그러면 저희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신민영 아나운서가 아무래도 기업들 뭐 관심 뉴스도 궁금하시니까 사실 뻔한 기업들이긴 해요. 기사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정리 좀 해드려서 다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